옛날 남쪽 어느 마을에 덕만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장터마을 한편에 자리한 대장관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가 만든 철제 농기구는 튼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장가는 꿈도 꾸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덕만이는 어머니 밥상을 챙겨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요?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덕만이는 어머님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챙겨주는 밥을 다 먹고 덕만이에게 말했지요. 예희야, 이제 너도 곧 있으면 30인데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니? 평소 아무 말 없던 어머니가 갑자기 장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는 장가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구먼요. 지는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처럼 사는 게 좋아요. 아이고 얘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한번 찾아보거라.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말에 덕만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녀들에게 인기도 없었지만 설상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어도 꼬실 자신도 없었지요. 알았어요.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한번 찾아볼게요. 덕만은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부감을 찾아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되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덕만은 마을 처녀 춘심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피부가 고와 마을 총각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야, 춘심아 안에 있냐? 덕만이 소리에 춘심이가 부엌에서 밥 짓다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내가 어쩐 일이야? 대장간에 일하러 가기 전에 너 주려고 잠깐 들렀어. 덕만이는 춘심이에게 새로 만든 황금빛 유기 그릇을 주었습니다. 어머 이쁘다 해.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맙다. 덕만이는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쭈뼛거렸습니다. 그러자 춘심이가 말했지요. 뭐 내게 할 말이라도 있는 거니? 그 말에 덕만이는 용기 내어 말했지요. 실은 말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장가가라 하셔서 고민이야. 아니 그런데 그런 고민을 왜 내게 말하는 것이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 나와 혼인하는 것은 어때? 그 말에 춘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아니 너 지금 그릇 하나 들고 와서 내게 시집 오라는 것이야? 내가 내게는 그리 쉬운 여자로 보이냐? 머리를 다쳐 옛날 기억도 못하는 내게 어떻게 내 인생을 걸 수가 있느냐 말이야. 춘심은 유기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머리 다쳐 과거 기억을 못하는 덕만이 왠지 불안했지요. 아니 그렇다고 죄 없는 그릇은 왜 내동댕이 치고 난리야. 덕만은 춘심의 집을 나와 이번에는 동순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눈치가 빠르고 입심도 센 처녀였지요. 아니 아침부터 내가 어쩐 일이야? 동순아 우리 혼인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자. 그럼 내가 이런 유기 그릇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어. 아니 얘가 아침부터 무엇을 잘못 먹었나? 뜬금없이 혼인이라니.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볼래? 당장 썩어지지 않으면 물벼락 맞을 줄 알아? 아니, 왜 다들 화를 내고 그래? 나는 심각하구만. 덕만이는 마을에 딱 2명밖에 없는 처녀들에게 퇴짜 맞고 터벅터벅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처녀도 없었지요. 역시 나는 안 돼. 그런데 어머니 소원을 어떻게 들어준다. 대장간으로 돌아온 덕만이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효심이 깊은 덕만이는 어머님 소원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요.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을 마친 덕만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 마을 끝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 폐가에서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만이는 그 소리에 얼른 폐가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마루 밑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덕만은 얼른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지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어째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는 것이요. 헌데 여인은 의식이 없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군. 큰일 나겠어. 덕만이는 여인을 들쳐 업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방 안에 눕혀주었지요. 아니 웬 처녀야. 폐가에 쓰러져 있기에 업고 왔어요. 그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아이고 저런. 어쩌다 젊은 처녀가 그리 되었다냐? 덕만이는 그릇에 물을 떠와 그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처녀의 손발과 얼굴을 닦아 주었지요. 아니 그런데 얼굴을 닦아놓고 보니 천하절색의 미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똑한 콧날의 새하얀 피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지요. 그녀의 모습에 덕만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절세미인이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 덕만이는 그녀가 어쩌다 폐가에 쓰러져 있었는지 무척 궁금했지요. 얼굴을 닦은 덕만은 그녀의 목도 깨끗이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 뒤에는 커다란 점이 하나 있었지요. 그녀의 몸을 닦아주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늦은 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내 집이요. 폐가에 쓰러져 있어서 내가 데려왔소.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그래 어쩌다 그리 된 것이요? 어머니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더는 묻지 않았지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었나 보구려.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마시구려.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만이는 일 가고 잠시 후 도이 처녀가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졌지요. 어머니는 덕만이가 끓여놓은 따뜻한 미음을 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좀 괜찮으시오. 어서 이거라도 좀 들어보시오. 내 아들이 끓여놓고 갔다오. 도이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녀가 미음을 먹는 모습은 참으로 양반댁 교수와 같았지요. 그날 오후가 되자 덕만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일어나 앉아있는 도이를 보고 너무 기뻐 물었지요. 이제 좀 괜찮으시오. 네, 이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요. 걱정을 많이 했었소. 어젯밤에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폐가에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말에 덕만은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보다 이제 몸은 괜찮소.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 모든 게 덕만 씨 덕분이에요. 그렇게 그날 미음을 먹고 기운을 차린 도이 처녀를 보고 덕만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처녀가 기운을 차리자 그는 무척 기뻤지요. 다음 날도 덕만은 일찍 일어나 어머님 상의 미음을 같이 챙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으로 일하러 가려는데 도이 처녀가 잠에서 눈을 떴지요. 일어나셨소. 나는 대장간에 다녀올 테니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테니 편히 쉬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미음을 준비해 놨으니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드시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 마시오. 숟가락만 하나 더 올려놓았을 뿐이니. 덕만은 집을 나섰지만 마음은 온통 도이 처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장간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곱고 청초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대장간에 도착한 덕만은 망치를 들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이 처녀는 어쩌다 그런 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야, 덕만아, 너 요새 뭔 일 있는 것이야? 왜 이렇게 뭔 일 있는 사람처럼 멍한 것이냐? 그게 말이요.
덕만은 폐가에서 주워온 처녀 이야기를 덕배 아저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허. 내가 노총각이 되어도 장가를 못 가니 하늘이 내게 색시감을 보내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녀는 양반댁 교수가 틀림없구만요. 야, 이놈아. 지금 그게 무엇이 중요해? 양반이든 천민이든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야. 그러니 서로 좋으면 그만 아니겠어. 정말 그럴까요? 그 처자가 정말 양반이어도 서로 좋으면 그만일까요? 덕만이는 덕배 아저씨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소원과 며칠 전 마을 처녀 춘심과 동순이에게 까인 일까지 그의 머릿속은 무척 혼란스러웠지요. 그날 저녁 덕만이 대장간에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덕만을 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도희 처녀가 많이 좋아졌단다. 게다가 겪어보니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착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덕만은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도희 처녀를 마음에 들어하는 듯했지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당도 거닐고 바느질도 했습니다. 오, 그렇구려. 정말 다행이요. 덕만은 미소 짓는 도희 처녀를 보니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얼른 밥이다. 덕만은 신이 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밥을 지었지요. 그는 점점 생기를 찾아가는 도희 처녀를 보니 기쁘고 힘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 어서 와서 저녁들 드시오. 덕만의 말에 세 사람은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덕만은 생선 가시를 발라 어머니와 도희 처녀에게 주었지요. 고마워요. 덕만은 도희 처녀에게 생선 가시를 발라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서방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도희 처녀는 쑥스러운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밤이 깊어지고 덕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갈수록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내 집에 있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도희 처녀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희 처녀는 덕만과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점점 기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그녀는 집안일을 거들었고 밥도 하고 빨래도 했지요. 아이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요. 아직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대장간에서 돌아온 덕만은 저녁을 짓는 도희 처녀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도 이제 밥 짓고 빨래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하오. 힘들면 쉬엄쉬엄 할 테니. 덕만은 더 이상 도희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세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자꾸 뭐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마냥 말릴 수만은 없었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둥근 달이 밝았습니다. 덕만이는 마당 한켠에 모기불을 피워놓고 마루에 앉아 도희 처녀와 달 구경을 했지요. 오늘따라 달이 참 밝네요. 그러게요. 너무 아름다운 달이에요. 덕만은 도희 처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용기 내어 물어봤지요. 도희 아가씨, 혹시 고향이 어디요? 도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왔어요. 덕마님과 어머님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도희는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얼굴엔 수심이 깊어 보였지요. 덕만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는 도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지요. 한편 마을에는 덕만의 집에 낯선 미인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 춘심과 동순이도 소문을 들었지요. 아니 그 덕만이란 녀석이 어디서 저런 여인을 데려온 거야? 내가 퇴짜 놓으니까 어디서 별 이상한 여자를 다 데려오네. 쳇, 꼬질꼬질한 대장장이가 미인을 얻으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아. 분명 그 여인은 덕만이한테서 도망치고 말 것이야. 마을 처녀 둘은
덕만이 집에 있다는 절세미인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녀들은 덕만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도희 처녀를 엿보려 했었지요. 하지만 도희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벌써 도망친 것은 아닐까? 꼬질꼬질한 덕만이가 벌써 싫어진 것일까? 그래, 도망쳐도 벌써 도망쳤을 것이야. 두 처녀는 덕만이 집 담장 밖에서 한참 동안이나 안을 살펴보다 해질녘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만이는 자다 말고 소피가 마려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피 보고 들어가려는데 집 뒤쪽에서 인기척이 있었지요. 덕만이는 조심스럽게 장독대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도희 처녀가 훌쩍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도희 처녀는 덕만을 발견하고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많이 힘드시. 아니옵니다. 그저 가족들 생각에 잠시. 혼자 힘들면 내게도 말해보시오. 그럼 슬픔은 반으로 줄 것이여. 내 아씨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주겠소. 덕만은 도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희 아가씨, 사실은 제가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소. 처음 본 순간부터 아가씨는 내 마음에 들어왔소.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대장장이지만 아가씨를 평생 아끼며 사랑하고 싶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시오. 도희는 덕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감춰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덕만 씨, 저는 사실 역적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되고 가족은 모두 관노와 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었을 때 밖에 있었다가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덕만 씨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도희의 이야기를 들은 덕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정승의 딸이었으며 그녀가 처한 현실이 너무도 비통했지요. 도희 아가씨, 이제 도망치지 마시고 제 곁에 있으시오. 내가 지켜줄 것이요. 아가씨는 양반이고 쫓기는 신세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저는 당신에게 짐만 될 것이어요. 나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겠소.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극복하겠소. 도희는 그날 밤 덕만의 가슴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 걱정과 또 떨어져 쫓길 때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지요. 헌데 자신의 처지를 알고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덕만의 진심을 알고 그녀는 감동에 겨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 믿으시오. 나는 평생을 바쳐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덕만은 품에 안겨 울고 있는 도희 처녀를 더욱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둥근 달을 보며 밤을 새웠지요. 다음 날 덕만은 어머니에게 도희 아씨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덕만을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예희야. 아가씨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아가씨에게 힘이 되어준다 하니 그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너희 둘의 혼인을 축복해주마.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라. 아들이 장가도 가지 못할 것 같아 항상 걱정하던 어머니였습니다. 헌데 비록 쫓기는 역적의 딸이지만 서로 혼인을 약속했다 하니 이는 하늘에 뜬 일이라 생각했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어머님만을 모시고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혼례상이 차려졌지요. 신부의 쫓기는 처지를 감안하여 마을에 소문나지 않게 비밀리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덕만은 도희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약속했지요. 도희 아가씨, 이제부터 그대의 아픔과 슬픔은 나의 것이요. 기쁨과 행복은 함께 나누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대 곁을 지키겠소. 도희는 덕만의 진심 어린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어머니도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덕만과 도희는 부부가 되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덕만은 대장간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도희는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갔지요. 도희는 대접만 받던 양반 아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억척스런 여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늘 미소를 지었지요. 항상 그늘에 가려졌던 도희의 얼굴에도 점차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어두웠던 표정은 사라지고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화무시비롱이라 했던가요? 그들에게 불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도희를 찾고 있었지요. 그들은 오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도희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보이며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덕만의 귀에도 들어갔고 덕만은 일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갔지요. 도희 아가씨, 며칠 전부터 마을에 수상한 자들이 나타났소. 그 자들이 아가씨를 찾고 있으니 당분간은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만 있는 것이 좋겠소. 그 말에 도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때문에 서방님께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게 모든 날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요. 추격꾼들의 등장으로 도희와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불안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추격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역적의 딸이 숨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당장 내놓아라. 추격꾼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요. 덕만이는 자다 말고 깜짝 놀라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도희를 안고 불안에 떨었지요. 웬 놈들이냐? 우리는 역적의 딸을 잡으러 온 추격꾼이다. 당장 내놓아라. 덕만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희 아가씨와 혼인하면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했지요. 내 놈들이 찾는 여인은 이곳에 없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이미 다 알고 왔다. 대장장이 역적의 딸을 당장 넘기면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내 아내는 절대 내줄 수 없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것이다. 내 놈이 명을 재촉하는구나. 죽어서 후회할 거라. 추격꾼들은 검을 빼들고 덕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덕만도 망설임 없이 사내들에게 덤벼들었지요. 그는 옆에 있던 괭이를 집어들고 그들의 검과 맞서 싸웠습니다. 헌데 예상외로 추격꾼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요. 추격꾼들은 덕만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덕만도 마찬가지였지요. 괭이 자루 하나 들고 3명의 추격꾼들의 검을 막아냈으니 말이죠. 아니 이놈 봐라. 이놈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 여봐라. 한꺼번에 덤벼 저자의 목줄을 끊어버리거라. 추격꾼들은 3명이 동시에 다시 한번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3명이 덕만을 제압하지 못했지요. 오히려 덕만에게 반격을 당해 추격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도희를 지켜내겠다는 덕만의 집념이 그의 숨은 실력을 끄집어내고 있었지요. 덕만이 추격꾼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을 청년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간 어머니와 도희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지요.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이 못된 놈들아.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추격꾼들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덕만은 진정이 되었고 그의 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지요. 그때 도희가 덕만에게 달려와 그의 상처를 닦고 약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덕만은 울고 있는 도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쯤으로 뭘 그리 우시오. 아가씨. 대장장이 일을 하다 보면 이보다 더 많이 상처를 입소.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구려. 아이고 얘야. 정말 고생했다.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들 찾아와 도와줘서 고맙소. 마을 사람들은 덕만의 용기와 희생에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역적의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덕만을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덕만이는 진정한 사내요. 저놈들이 또다시 찾아오면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희 아가씨를 지킬 것이요. 이제 마을에서 도희 아가씨의 정체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덕만과 도희 아가씨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지요. 음매 이제 보니 덕만이 색시가 절세 미인이구만. 이제 이 마을에서 제일 미인은 덕만이 색시네? 무슨 소리야?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싫다고? 아니 누가 싫다고 했어. 말인즉은 그렇단 말이지. 아니 뭐 미모 빼면 할 말들이 그리 없어?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니겠어? 마을 사람들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어머니와 도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큰 상처를 입은 도희 아가씨를 불쌍히 여겨 그녀를 보살펴 주었지요. 그 일이 있고 덕만은 대장간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더욱 튼튼하고 좋은 농기구를 만들었지요. 큰 일을 겪고 난 후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덕만의 망치 소리는 희망이 넘치는 힘찬 소리였지요. 서방님, 미안하고 고마워요. 덕분에 방황하던 제 삶이 안정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나 또한 도희 아가씨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소.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행복한 날들만 있을 것이요. 그들은 마당에 있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희는 과거의 아픔을 점점 잊어갔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손주가 도희의 뱃속에 들어선 것이었지요. 덕만과 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덕만은 도희가 혹시라도 힘들어할까 봐 더욱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도희를 위한 건강식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렇게 10달이 지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덕만은 아들을 보며 너무너무 기뻤지요. 아이고 얘야. 드디어 복덩이를 내게 안겨주는구나. 어미 소원을 풀어주어 고맙다.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항상 마음 깊이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튼튼했고 어머니를 닮아 눈망울이 총명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건강하게 성장하라는 뜻으로 한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라는 의미를 담아주었습니다. 한결이가 태어난 후 덕만의 집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만은 일 마치고 돌아오면 아기를 품에 안고 재롱을 떨었고 도희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그들은 어엿한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운명의 장난은 왜 이렇게 짓궂을까요? 이제야 비로소 안정된 덕만의 가족에게 추노꾼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노꾼들이 왈패들을 10여 명이나 이끌고 찾아왔지요. 지난번 마을 사람들 때문에 도망갔던 추격꾼들이 왈패들을 앞세워 잔뜩 몰려왔습니다. 이 집이 당신들이 말한 그 집이요. 그렇소. 바로 이 집이요. 여봐라. 당장 그녀를 끌어내라. 왈패들은 방으로 쳐들어가 도희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도희는 한결이를 품에 안고 끝까지 버텼지요. 어머니도 가세의 도희를 지키려 했지만 왈패의 발길질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도희는 결국 아기를 안은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내년 그 아이는 당장 내려놓아라. 한결이를 품에 안고 있던 도희는 필사적으로 한결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왈패 우두머리가 검을 빼 도희의 팔을 내려쳤지요. 도희의 팔에서는 검붉은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그 아이를 놓지 않으면 그 팔을 잘라버리겠다.
한쪽 팔을 못 쓰게 된 도희는 결국 한결이를 왈패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도 노비의 자식이니 데려가라. 왈패들은 순식간에 아기를 빼앗고 도희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 찰나 덕만이 달려왔지요. 추격군이 집에 들이닥쳤다는 말을 듣고 덕만이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낫이 들려 있었지요. 내 부인을 당장 풀어주거라. 아니 이놈은 또 웬 놈이야. 이 자가 바로 덕만이라는 자요. 아니 아무리 신부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역적의 딸을 신부로 삼는단 말이냐. 여봐라. 저자도 포박해라. 도망자를 숨겨주었으니 저놈도 데려가 몸값을 받아야겠다. 왈패들이 덕만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덕만의 눈에 도희의 상처가 눈에 들어왔지요. 도희의 팔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덕만은 분노가 끓어올랐고 그는 달려드는 왈패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아니 저 대장장이 놈이 어찌 무공을 쓰는 것이냐. 한꺼번에 모두 달려들거라. 덕만이 각성을 했는지 그는 무서운 속도로 왈패들을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왈패들과 추격군들을 상대로 싸우면서 과거에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군에서 차출돼 특수 공작을 하는 특공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그곳에서 살인병기로 길러졌지요. 헌데 작전 중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동료를 구하고 자신이 대신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덕만은 머리의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었고 군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장간 일을 했었지요. 헌데 사랑하는 사람의 피를 본 그는 각성되어 과거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살인병기가 되어버렸지요. 왈패들과 추격군들은 속절없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추풍낙엽 떨어지듯 픽픽 쓰러져 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추격군만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들 기겁을 했지요. 내 놈들을 살려보내면 또 찾아올 테니 내 놈들은 한 놈도 살려보낼 수가 없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도 시켜서 하는 일이요. 우리가 죽는다 한들 그분은 사람을 또 보낼 것이요. 그렇다면 너희들을 보내는 자가 누구냐? 내 입으로 발설하면 그분은 나도 죽일 것이요. 너는 그 자의 손에 죽기 전에 내 손에 먼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살고 싶으면 당장 그 이름을 대라. 그는 병판 대감이요. 아니 병조판서가 어찌 연약한 여인을 죽이려 드는 것이냐. 도희 아가씨 집안을 영모로 모함한 것이 그분이었소. 이미 도희 아가씨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죽었소. 이제 남은 도희 아가씨만 죽으면 병판 대감의 죄는 영원히 덮이요. 추격군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다니. 세상 말세로세. 그 자를 막지 않으면 또 사람을 보낼 것이요. 내가 한양으로 가서 그 자의 비리를 캐내 끝을 보겠소. 내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을 잘 좀 보살펴 주시오. 알겠네. 덕만이. 이 자들은 우리가 가두어 놓고 철저히 감시를 할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시게. 덕만은 의원을 불러 도희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계시오. 내 한양으로 가서 그 자들을 끝장내고 오겠소. 부디 몸성이만 돌아오셔요. 서방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알겠소. 내 몸성이 돌아오리다. 덕만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호롤단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기억이 돌아온 그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군에서 암살과 공작을 전문으로 하던 그는 목표를 병판 대감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군에서 목표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특급 병사였지요. 그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독수리와 같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금부 종사관 최문호를 찾아갔지요.
그는 정의로운 인물로 덕만과는 단짝이었습니다. 아니, 자네 정말 덕만이가 맞는가? 그래, 친구야. 그동안은 기억을 잃고 살았지만 며칠 전 기억이 돌아왔다네? 정말 다행이군. 자네가 사고를 당한 후 자네의 행적을 몰라 그동안 무척 궁금했었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친구, 그동안 대장간 일을 하고 살았네. 그렇군. 자네가 계속 있었다면 자네는 이미 고관대작이 됐을 것인데 안타깝구만. 그건 그렇고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그게 뭔가? 무엇이든 말해보게. 덕만은 병조판서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인가? 결국 그자 때문에 자네 부인까지 위태롭게 되었군. 그래. 최문호는 덕만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한때 서로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가 작전을 같이 했던 덕만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웠지요. 알겠네.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자의 죄를 반드시 밝혀내겠네? 아니네. 내 오늘 밤 그자의 집에 침투의 증거를 찾아오겠네? 자네는 그때 그 증거를 근거로 그 자를 잡아 문초를 하면 되네. 역시 자네는 아직도 최고였던 근성이 살아있구만. 알겠네. 자네가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옛날 남쪽 어느 마을에 덕만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장터마을 한편에 자리한 대장관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가 만든 철제 농기구는 튼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장가는 꿈도 꾸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덕만이는 어머니 밥상을 챙겨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요?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덕만이는 어머님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챙겨주는 밥을 다 먹고 덕만이에게 말했지요. 예희야, 이제 너도 곧 있으면 30인데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니? 평소 아무 말 없던 어머니가 갑자기 장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는 장가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구먼요. 지는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처럼 사는 게 좋아요. 아이고 얘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한번 찾아보거라.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말에 덕만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녀들에게 인기도 없었지만 설상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어도 꼬실 자신도 없었지요. 알았어요.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한번 찾아볼게요. 덕만은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부감을 찾아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되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덕만은 마을 처녀 춘심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피부가 고와 마을 총각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야, 춘심아 안에 있냐? 덕만이 소리에 춘심이가 부엌에서 밥 짓다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내가 어쩐 일이야? 대장간에 일하러 가기 전에 너 주려고 잠깐 들렀어. 덕만이는 춘심이에게 새로 만든 황금빛 유기 그릇을 주었습니다. 어머 이쁘다 해.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맙다. 덕만이는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쭈뼛거렸습니다. 그러자 춘심이가 말했지요. 뭐 내게 할 말이라도 있는 거니? 그 말에 덕만이는 용기 내어 말했지요. 실은 말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장가가라 하셔서 고민이야. 아니 그런데 그런 고민을 왜 내게 말하는 것이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 나와 혼인하는 것은 어때? 그 말에 춘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아니 너 지금 그릇 하나 들고 와서 내게 시집 오라는 것이야? 내가 내게는 그리 쉬운 여자로 보이냐? 머리를 다쳐 옛날 기억도 못하는 내게 어떻게 내 인생을 걸 수가 있느냐 말이야. 춘심은 유기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머리 다쳐 과거 기억을 못하는 덕만이 왠지 불안했지요. 아니 그렇다고 죄 없는 그릇은 왜 내동댕이 치고 난리야. 덕만은 춘심의 집을 나와 이번에는 동순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눈치가 빠르고 입심도 센 처녀였지요. 아니, 아침부터 내가 어쩐 일이야? 동순아 우리 혼인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자. 그럼 내가 이런 유기 그릇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어. 아니, 얘가 아침부터 무엇을 잘못 먹었나? 뜬금없이 혼인이라니.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볼래? 당장 썩어지지 않으면 물벼락 맞을 줄 알아? 아니, 왜 다들 화를 내고 그래? 나는 심각하구만. 덕만이는 마을에 딱 2명밖에 없는 처녀들에게 퇴짜 맞고 터벅터벅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처녀도 없었지요. 역시 나는 안 돼. 그런데 어머니 소원을 어떻게 들어준다. 대장간으로 돌아온 덕만이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효심이 깊은 덕만이는 어머님 소원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요.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을 마친 덕만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 마을 끝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 폐가에서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만이는 그 소리에 얼른 폐가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마루 밑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덕만은 얼른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지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어째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는 것이요. 헌데 여인은 의식이 없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군. 큰일 나겠어. 덕만이는 여인을 들쳐 업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방 안에 눕혀주었지요. 아니 웬 처녀야. 폐가에 쓰러져 있기에 업고 왔어요. 그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아이고 저런. 어쩌다 젊은 처녀가 그리 되었다냐? 덕만이는 그릇에 물을 떠와 그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처녀의 손발과 얼굴을 닦아 주었지요. 아니 그런데 얼굴을 닦아놓고 보니 천하절색의 미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똑한 콧날의 새하얀 피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지요. 그녀의 모습에 덕만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절세미인이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 덕만이는 그녀가 어쩌다 폐가에 쓰러져 있었는지 무척 궁금했지요. 얼굴을 닦은 덕만은 그녀의 목도 깨끗이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 뒤에는 커다란 점이 하나 있었지요. 그녀의 몸을 닦아주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늦은 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내 집이요. 폐가에 쓰러져 있어서 내가 데려왔소.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그래 어쩌다 그리 된 것이요? 어머니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더는 묻지 않았지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었나 보구려.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마시구려.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만이는 일 가고 잠시 후 도희 처녀가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졌지요. 어머니는 덕만이가 끓여놓은 따뜻한 미음을 도희에게 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좀 괜찮으시오. 어서 이거라도 좀 들어보시오. 내 아들이 끓여놓고 갔다오. 도희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녀가 미음을 먹는 모습은 참으로 양반댁 교수와 같았지요. 그날 오후가 되자 덕만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일어나 앉아있는 도희를 보고 너무 기뻐 물었지요. 이제 좀 괜찮으시오. 네, 이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요. 걱정을 많이 했었소. 어젯밤에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폐가에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말에 덕만은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보다 이제 몸은 괜찮소.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 모든 게 덕만 씨 덕분이에요. 그렇게 그날 미음을 먹고 기운을 차린 도희 처녀를 보고 덕만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처녀가 기운을 차리자 그는 무척 기뻤지요. 다음 날도 덕만은 일찍 일어나 어머님 상의 미음을 같이 챙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으로 일하러 가려는데 도희 처녀가 잠에서 눈을 떴지요. 일어나셨소. 나는 대장간에 다녀올 테니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테니 편히 쉬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미음을 준비해 놨으니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드시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 마시오. 숟가락만 하나 더 올려놓았을 뿐이니. 덕만은 집을 나섰지만 마음은 온통 도희 처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장간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곱고 청초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대장간에 도착한 덕만은 망치를 들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희 처녀는 어쩌다 그런 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야, 덕만아, 너 요새 뭔 일 있는 것이야? 왜 이렇게 뭔 일 있는 사람처럼 멍한 것이냐? 그게 말이요. 덕만은 폐가에서 주워온 처녀 이야기를 덕배 아저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네가 노총각이 되어도 장가를 못 가니 하늘이 내게 색시감을 보내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녀는 양반댁 교수가 틀림없구만요. 야, 이놈아. 지금 그게 무엇이 중요해? 양반이든 천민이든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야. 그러니 서로 좋으면 그만 아니겠어. 정말 그럴까요? 그 처자가 정말 양반이어도 서로 좋으면 그만일까요? 덕만이는 덕배 아저씨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소원과 며칠 전 마을 처녀 춘심과 동순이에게 까인 일까지 그의 머릿속은 무척 혼란스러웠지요. 그날 저녁 덕만이 대장간에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덕만을 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도희 처녀가 많이 좋아졌단다. 게다가 겪어보니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착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덕만은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도희 처녀를 마음에 들어하는 듯했지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당도 거닐고 바느질도 했습니다. 오, 그렇구려. 정말 다행이요. 덕만은 미소 짓는 도희 처녀를 보니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얼른 밥이다. 덕만은 신이 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밥을 지었지요. 그는 점점 생기를 찾아가는 도희 처녀를 보니 기쁘고 힘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 어서 와서 저녁들 드시오. 덕만의 말에 세 사람은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덕만은 생선 가시를 발라 어머니와 도희 처녀에게 주었지요. 고마워요. 덕만은 도희 처녀에게 생선 가시를 발라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서방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도희 처녀는 쑥스러운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밤이 깊어지고 덕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갈수록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내 집에 있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도희 처녀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희 처녀는 덕만과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점점 기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그녀는 집안일을 거들었고 밥도 하고 빨래도 했지요. 아이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요. 아직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대장간에서 돌아온 덕만은 저녁을 짓는 도희 처녀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도 이제 밥 짓고 빨래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하오. 힘들면 쉬엄쉬엄 할 테니.
덕만은 더 이상 도희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세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자꾸 뭐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마냥 말릴 수만은 없었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둥근 달이 밝았습니다. 덕만이는 마당 한켠에 모기불을 피워놓고 마루에 앉아 도희 처녀와 달구경을 했지요. 오늘따라 달이 참 밝네요. 그러게요. 너무 아름다운 달이에요. 덕만은 도희 처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용기 내어 물어봤지요. 도희 아가씨, 혹시 고향이 어디요? 도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왔어요. 덕마님과 어머님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도희는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얼굴엔 수심이 깊어 보였지요. 덕만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는 도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지요. 한편 마을에는 덕만의 집에 낯선 미인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 춘심과 동순이도 소문을 들었지요. 아니 그 덕만이란 녀석이 어디서 저런 여인을 데려온 거야? 내가 퇴짜 놓으니까 어디서 별 이상한 여자를 다 데려오네. 채 꼬질꼬질한 대장장이가 미인을 얻으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아. 분명 그 여인은 덕만이한테서 도망치고 말 것이야. 마을 처녀 둘은 덕만이 집에 있다는 절세 미인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녀들은 덕만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도희 처녀를 엿보려 했었지요. 하지만 도희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벌써 도망친 것은 아닐까? 꼬질꼬질한 덕만이가 벌써 싫어진 것일까? 그래 도망쳐도 벌써 도망쳤을 것이야. 두 처녀는 덕만이 집 담장 밖에서 한참 동안이나 안을 살펴보다 해질녘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만이는 자다 말고 소피가 마려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피 보고 들어가려는데 집 뒤쪽에서 인기척이 있었지요. 덕만이는 조심스럽게 장독대로 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도희 처녀가 훌쩍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도희 처녀는 덕만을 발견하고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많이 힘드시... 아니옵니다. 그저 가족들 생각에 잠시... 혼자 힘들면 내게도 말해보시오. 그럼 슬픔은 반으로 줄 것이여. 내 아씨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주겠소. 덕만은 도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희 아가씨 사실은 제가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소. 처음 본 순간부터 아가씨는 내 마음에 들어왔소.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대장장이지만 아가씨를 평생 아끼며 사랑하고 싶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시오. 도희는 덕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감춰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덕만 씨, 저는 사실 역적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되고 가족은 모두 관노와 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었을 때 밖에 있었다가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덕만 씨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도희의 이야기를 들은 덕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정승의 딸이었으며 그녀가 처한 현실이 너무도 비통했지요. 도희 아가씨, 이제 도망치지 마시고 제 곁에 있으시오. 내가 지켜줄 것이요. 아가씨는 양반이고 쫓기는 신세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저는 당신에게 짐만 될 것이어요. 나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겠소.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극복하겠소. 도희는 그날 밤 덕만의 가슴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 걱정과 또 떨어져 쫓길 때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지요. 헌데 자신의 처지를 알고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덕만의 진심을 알고 그녀는 감동에 겨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 믿으시오. 나는 평생을 바쳐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덕만은 품에 안겨 울고 있는 도희 처녀를 더욱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둥근 달을 보며 밤을 새웠지요. 다음날 덕만은 어머니에게 도희 아씨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덕만을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예희야. 아가씨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아가씨에게 힘이 되어준다 하니 그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너희 둘의 혼인을 축복해주마.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라. 아들이 장가도 가지 못할 것 같아 항상 걱정하던 어머니였습니다. 헌데 비록 쫓기는 역적의 딸이지만 서로 혼인을 약속했다 하니 이는 하늘에 뜬이라 생각했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어머님만을 모시고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혼례상이 차려졌지요. 신부의 쫓기는 처지를 감안하여 마을에 소문나지 않게 비밀리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덕만은 도희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약속했지요. 도희 아가씨, 이제부터 그대의 아픔과 슬픔은 나의 것이여. 기쁨과 행복은 함께 나누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대 곁을 지키겠소. 도희는 덕만의 진심 어린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어머니도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덕만과 도희는 부부가 되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덕만은 대장간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도희는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갔지요. 도희는 대접만 받던 양반 아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억척스런 여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늘 미소를 지었지요. 항상 그늘에 가려졌던 도희의 얼굴에도 점차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어두웠던 표정은 사라지고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화무시 비롱이라 했던가요? 그들에게 불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도희를 찾고 있었지요. 그들은 오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도희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보이며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덕만의 귀에도 들어갔고 덕만은 일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갔지요. 도희 아가씨, 며칠 전부터 마을에 수상한 자들이 나타났소. 그 자들이 아가씨를 찾고 있으니 당분간은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만 있는 것이 좋겠소. 그 말에 도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때문에 서방님께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게 모든 날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여. 추격꾼들의 등장으로 도희와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불안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추격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역적의 딸이 숨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당장 내놓아라. 추격꾼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요. 덕만이는 자다 말고 깜짝 놀라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도희를 안고 불안에 떨었지요. 웬 놈들이냐? 우리는 역적의 딸을 잡으러 온 추격꾼이다. 당장 내놓아라. 덕만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희 아가씨와 혼인하면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했지요. 내 놈들이 찾는 여인은 이곳에 없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이미 다 알고 왔다. 대장장이 역적의 딸을 당장 넘기면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내 아내는 절대 내줄 수 없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것이다. 내 놈이 명을 재촉하는구나. 죽어서 후회할 거라. 추격꾼들은 검을 빼들고 덕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덕만도 망설임 없이 사내들에게 덤벼들었지요. 그는 옆에 있던 괭이를 집어들고 그들의 검과 맞서 싸웠습니다. 헌데 예상외로 추격꾼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요. 추격꾼들은 덕만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덕만도 마찬가지였지요. 괭이 자루 하나 들고 3명의 추격꾼들의 검을 막아냈으니 말이죠.
아니 이놈 봐라. 이놈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 여봐라. 한꺼번에 덤벼 저자의 목줄을 끊어버리거라. 추격꾼들은 3명이 동시에 다시 한번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3명이 덕만을 제압하지 못했지요.